이 얘기는 정말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얘기하면 빠진다. 빠지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길래, 절대 아닙니다 형님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얘기하긴 상당히 싫은데, 그래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얘기는 좀 지나가고 살짝 운만 띄면 그쵸? 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기 때문에 이거 살짝 조심스럽게 오늘은 이 얘기 말고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우리 카카오 주가 상승률이 연초 이후에 90%래요. 실합니까? 야 연초 이후에 90%야? 괜찮습니다. 저도 많아요. 저도 많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겠죠? 불안한데 얘기하지 말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불안하냐? 저거 많은 잠깐만 얘기하지 말까? 건너가야 되나? 이게 방송의 흥행이냐 내 그 주머니냐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 살짝만 할게요. 저 주가 상승률이 90%래요. 와 어떻게 6월 들어서만 20%가 올랐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카카오가 최초로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68.8조 원, 70조가 모입니다. 예전에 카카오 액면 분할하기 전에 카카오 15만 원인가? 그런 아이디 계셨는데 액면 분할하면 3만 원이죠?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 3만 원에 사서 물렸다라고 울음짓던 분 계셨는데 그거 그대로 들고 계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뭐 수십만 원이 됐을 텐데 하여튼 자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건 네이버를 따라잡았죠? 와 여기가 네이버하고는 거의 20조 가까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네이버를 따라잡았다. 물론 네이버가 부진하다기보다는 카카오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둘 다 좋은 회사죠. 왜냐면 둘 다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있기 때문이죠. 자 네이버도 올라갈 일만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 주셔야 돼요. 카카오도 조금 더 가고 네이버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커머스 주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이커머스를 보다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외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직 좀 덜 오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요즘에 뭐 자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금융 제목만 뽑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금융이나 컨텐츠 쪽에서 잘 나가고 있다. 컨텐츠는 뭐 네이버도 잘 나가니까 요즘에 금융 계열사들이 상장을 많이 해서 카카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카카오가 계열사가 114개입니다. 대단하다. 6년에 10배 늘었다. 6년 만에 100개 만들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나? 10배면 6년 전에 10개였단 거잖아. 6년 만에 계열사를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14개라는 게 SK그룹에서 국내 자회사 순위 2위, 삼성그룹보다 계열사가 많죠. 114개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건 이거죠. 카카오뱅크 상장 통과한다, 뭐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네 없네 이걸로 말이 많은데,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엔터 모빌리티들이 줄줄이 상장 대기하면서 뭐 주가가 좀 요즘에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는데, 뭐 그건 얘기고 카카오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가장 눈앞에 우리한테 상장으로 다가올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시가총액 20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조에서 20조. 많이 보는 분은 30조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버슈팅하면 한 20조 얘기하는데 20조가 얼마나 한 거냐? KB금융지주, 금융지주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얘네 지주들은 은행만 있는 게 아니죠. 증권사도 있고, 뭐 보험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들고 있는 지주, 전체 또 지주회사가 KB가 23조예요. 신한이 21조예요. 하나는 13조야. 근데 카카오뱅크가 정말 흔히 얘기하는 20조를 하면 여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하나로 금융지주 전체를 쌈싸먹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요즘에 상장만 하면 가격이 장난 아니네. 진짜 저기까지 간다고? 그 30조로 만약에 간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를 팔면은 KB금융지주를 사고 우리 금융지주까지 살 수 있어요. 1+1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1조잖아. 그죠? 카카오뱅크를 팔면은 KB금융지주를 사고 우리 금융지주를 사는 1+1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둘 중에 하나, 카카오뱅크가 비싼 거냐, 금융지주들이 싼 거냐,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거냐. 이게 뭐 세 개 중에 하나 아닐까? 세상이 바뀌었거나 얘가 비싸거나 얘가 싸거나,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은행들이 IT의 사활을 이미 사활 건다 얘기한 지 5년 됐거든요. 우리 시중은행들 4대 금융지주들 IT의 사활을 걸겠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뭐 IT 인재 확보하는데 요즘 은행도 문과 잘 안 뽑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점점 문송한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경영학, 경제학, 문과의 마지막 희망이 은행인데 금융에서도 요즘 좀 문송해. 그럼 안 되는데,
갈 곳이 거기,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 저 어렸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의 가장 갈 수 있는 최고가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시중은행이었는데, IT 인재 뽑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못 가죠. 하여튼, 은행들은 그래서 IT 인재 뽑고 디지털로 많이 만들고 했는데, 문제는 신문기사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뱅킹 서비스만 디지털이다. 앱만 있다는 거죠. 누르는 것만 디지털이고 그 뒤는 20년 전하고 똑같다. 공룡이니까. 또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없고 워낙 공룡이고 기존의 걸 또 그냥 다 버리자니 아우 야 그 지점 다 봐 어떻게 하고 그런다 생각하면 구조조정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드니까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은행 업무 환경이 20년 전하고 비슷하다. 한마디로 누르는 화면만 생겼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서도 오래 머물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내가 거대 플랫폼이 돼서 부자 돼야지? 뭐 이런 확장성을 생각하는데 은행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없었죠. 없죠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왜? 우리는 반드시 은행에 가야 됐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만들건 은행에 가야 돼요. 개판으로 만들건 뭐 잘 만들건 A에서 D까지 어디를 선택하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은행을 가야 됐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과거의 은행들은 이거였죠. 은행들끼리 싸움. 증권사, 금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융 쪽은 제가 했던 금융 쪽은 다 마찬가지인데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면 돼.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다른 누군가 신한이나 뭐 KB나 우리나 다른 누군가를 이겨야 돼서 그때 제가 경영 기획회에 있었을 때 금융사에 보고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고객 수, 통장 수, 지점 수 그 다음에 상대 이런 경쟁자의 금리가 얼마냐 예금 금리가 우리가 조금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자본 뭐 비율이 몇 %다 뭐 이런 신용도 싸움 이런 걸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죠. 왜냐? 일단 4대 금융지주와 지금 핀테크를 한다고 손을 들고 있는 IT 기업들 많은데 1, 2위만 갖고 오면은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합계가 66조입니다. 근데 아까 카카오가 얼마라고요? 68조예요.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카카오가 커요. 예. 카카오 팔면 다 사요. 우리나라 은행들 4대 은행을 싹 살 수 있어. 싹 사고 좀 남습니다. 얼마 남냐면 한 1조 남네. 요걸로 그 다른 기업 1조짜리 살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비슷하죠. 이제 와서 보면 야 이게 누가 지금도 제 생각에는 신뢰도 경쟁을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까지 안정성을 자랑한 게 몇 년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신용도는 높을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한참 넘었었죠. 한참. 지난 주말 녹화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와 지금 다시 봐도 너무 못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이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하겠지만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보면은 방금 전에 봤듯이 어떤 높은 신용도로 이제 무장을 했죠.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덩치도 훨씬 크고 자금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신뢰도도 높게 획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많은 기능 중에 하나를 금융으로 넣습니다. 자, 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얘들이 여기다가 금융하는 거를 어떤 디지털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은행들도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하는 일을 디지털로 바꿨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쳤죠. 지금 은행이 만든 앱들이 18개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의 은행에서 만든 앱들이 18개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최대 37개까지 늘어난다. 자신들의 하는 일을 디지털로 바꿨기 때문에 어플로 바꿨기 때문에 뭐 대출앱, 부동산앱, 뭐 송금앱, 예금앱, 신용대출, 뭐 부동산 온갖 걸 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이유를 제공한 다음에 아래를 붙이는 거였고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저런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능을 하나하나 앱으로 만든 거죠. 즉 이 앱에 사람들이 갈 이유가 잘 없어요. 아니 게다가 좀 적당히 많이 만들어야지. 아니 이게 무슨 29개, 37개 이렇게 만들면 그 자기들도 뭐 무슨 앱이 있는지 헷갈리죠. 저기에 사람들이 다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어떤 기능을 보고 내 스마트폰에 깔아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욕심이죠. 어떤 현상이냐면은 고객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전산화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아날로그로 만들고 그냥 디지털로 만드는 거. 이거는 전산화적인 측면이고 그걸 조금 넘어서 그래 나 전산화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 일을 디지털로 바꾸겠다. 이거는 그냥 디지털화입니다. 지금 딱 은행들이 기존에 하던 일이 이거 디지털화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디지털로 그냥 단순하게 바꾸는 거. 하지만 우리는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겠죠. 이 디지털은 그냥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 자료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군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든지 자 이거하고 더하니까 야 이런 게 되네 짜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디지털로 그냥 바꿨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찾아갈 이유가 없죠. 30개라는데 자신들이 하는 일을 30개로 펼쳐놓고 와달라 그러면 찾아올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덧 디지털화는 열심히 시킨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대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과 자신들은 그냥 하나의 기능성 어플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은 기능을 붙였을 때와 자신들은 요 어떤 금융이라는 하나의 기능성 어플에서 아래로 많은 걸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과 지금 자신들이 하는 여기와 경쟁이 될까? 싸우려고 보니까 싸움이 안 되죠. 이거 흡수될 것 같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이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 거대 플랫폼 비즈니스가 저 아래에 금융을 붙여버리면 이 아래에서 아무리 내가 뭘 해봐야 먹힐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즘은 시대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규제와 제도를 바꾸겠다. 자, 이 제목만 들으면 얼핏 생각하기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 뭐 네이버나 미국으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이 금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없애주세요. 이런 회의일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반대의 회의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래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경쟁이 안 돼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위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히려 이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높고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금융기업들이 훨씬 컸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규제가 많으니까 그걸 열어주세요인데 이제는 반대로 거대 기업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규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은행이 아니면 금융사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과거에 얘네들이 쳐들어온다는 거는 옛날 생각이고 이제는 당연한 거고 안 되겠다. 우리도 일로 가야겠다. 문을 열어주세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일로 들어오니까 플랫폼들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규율이 없는 게 아니냐. 얘네들 규율책을 마련해달라. 이걸로 금융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디지털 금융 규제 제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규제 제도를 화끈하게 바꾸겠습니다. 아, 그럼 규제 제도를 오픈해서 빅테크들이 더 쉽게 아니죠. 은행 앱이 플랫폼을 가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막혀 있었냐? 뭐 물론 막혀 있었죠. 뭐 은행 앱에서 무슨 뭐 여기 나오는 맛집 주문도 하고 맛집 주문도 뭐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앱들이 은행 앱엔 없잖아요. 이 규제를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게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도 하고 마치 직방처럼 부동산 거래도 하게 해주고 한마디로 야 은행 너희들 문 열어줄 테니까 가서 그런 기능성 앱이 아니라 종합생활금융 서비스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고 거기서 금융을 붙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열어주겠다. 그래서 작년 한 1, 2년 전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들의 가장 주요한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혁신의 포인트가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기능성 앱으로 있으면은 먹힌다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뭘 해봐야 안 되더라. 위로 가겠다. 한마디로 우리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플랫폼이 되겠다. 거기서 우리의 장점인 금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거. 은행 앱에서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를 해주겠다. 야, 이제 별게 다 나와. 중고차도 팔고 뭐 호떡도 주문할 수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은 아이 돌봄 서비스, 쇼핑, 인테리어, 이사는 뭐냐? 야, 이사도 은행 앱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가능하고 뭐 골프 부킹, 여행도 팔겠다. 온갖 걸 다 팔겠다. 한마디로 생활의 가운데 금융을 붙이겠다. 이걸 선언을 하는 거고 KB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고객들이 KB 금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일상 플랫폼이 목표다. 한마디로 이게 뭐 어려운 말로 하는 빅블러 현상, 무슨 기존의 경계가 없어지는 다 혼합하는 걸 빅블러라는데 어려운 말로 그렇고 쉬운 말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울까요? 다른 빅테크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성공을 해요. 그런 플랫폼에서 아래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반대죠. 지금 아래거든요. 아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능성 앱이잖아요. 게다가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 이게 쉬울까? 일로 가는 방향이 쉬울까? 올라가는 방향이 쉬울까? 당연히 위로 가는 게 더 어렵죠.
우리들한테 선택받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생활금융 플랫폼에 도전을 나선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으니까 야 이거 쉽지 않다. 지금 뭐 손을 잡아야 된다. 여기하고 손을 잡고 저기하고 손을 잡고 빅테크들하고 손을 잡고 무슨 뭐 컨텐츠 기업하고 손을 잡고 무슨 이사 기업들 쇼핑 기업들 다 은행들이 손을 잡으면서 내가 플랫폼이 되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위로 가는 게 더 어렵더라. 아래로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IPO를 한다는 카카오뱅크가 KB금융지주 전체 지금 20조 얘기하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가총액보다 이게 더 커지는 이유가 아니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금융 쪽으로 가면은 아래 있는 기업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쉬울 테니까 아래를 다 먹어버리지 않을까? 이럴 생각을 하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뭐 20조가 넘어가고 심지어 3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굳이 은행에서만 펼쳐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은 차라리 낫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드사라고 생각해봐요. 저런 거대한 파도가 흐른단 말이야. 심지어 은행은 그래도 크니까 뭐 싸우기라도 하지. 금융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서 카드나 보험은 굉장히 작은 카테고리에 있거든요. 얘들은 그냥 앉아서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드사들도 똑같죠. 결제, 송금, 금융상품 판매 나도 다 하게 해달라. 나도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가겠다. 빅블러 현상? 야 우리가 하겠다. 우리도 카드뿐만 아니라 보험도 하고 모두 팔고 하나금융도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가겠다. 신한카드도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가겠다. 한마디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가만히 있으면 먹힐 것 같으니까 지금 모든 금융사들이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많이 가서 많은 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 기업 중 7개가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금융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기존 금융회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 금융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그쪽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도 있습니다. 이게 굳이 비단 금융회사뿐만 일이 또 아니죠. 생활 밀착 서비스 산업으로 플랫폼들이 확장을 시작하면은 그 관련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플랫폼과 전부 다 갈등을 빚거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자신이 금융처럼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면은 플랫폼이 되는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사실 다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옛날에는 빅테크들이 야 너무 규제가 많아요. 요즘에 거꾸로예요. 빅테크들이 플랫폼으로 자꾸 아래로 내려오니까 얘네 영업 규율 체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죽어요. 이거 좀 죽어요. 옛날에 무슨 뭐 택시나 이런 데서 많이 펼쳐졌던 일들이 오히려 은행이나 금융 같은 큰 기업들도 얘네들의 관련 규율 체계가 부재하다. 오히려 얘네들의 규율을 만들어야 뭐 우리랑 똑같은 동일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지 않냐.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들이 반대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요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다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 은행이 그나마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어렵죠. 가면은 서류 한 20개 사인해야 되고 30개 사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와야 되고 많은 걸 사인해야 되고 디지털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은행에 그나마 어떤 방파제를 쳐줬는데 앞으로는 물론 아직도 좀 어렵긴 하지만 뭐 K뱅크 같은 데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작년부터 문을 열고 있죠. 아직은 물론 대부분이 안 되고 굉장히 작은 요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저런 것까지 이제 오픈이 된다면은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죠.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비대면 모집을 하는데 뭐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주담대 같이 은행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정말로 비대면이나 디지털로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커다란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들의 대전이 펼쳐질 테고 과연 누가 우리의 시간을 점령할 수 있을까? 가져올 수 있을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에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누가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 위인지 아래인지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